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네 곳곳에 설치된 CCTV에는 요즘 음성 기능이 더해진 비상벨까지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벨이 재구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강신우 기자가 현장에 가서 비상벨을 눌러봤습니다. 비 내리는 어두운 밤, 쫓기듯 걷는 여성, 비상벨을 연신 누릅니다. 네, 이것이 비상벨입니다. 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저 위로 보시는 CCTV가 실시간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할 수도 있는 비상벨이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오원춘 사건 등 강력 사건이 벌어진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방범용 CCTV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비상벨 설치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만 13,000여 개. 그런데 현장에서 눌러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불렀지만 안에서는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관제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밖에서 마이크를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스피커 나쁜 거예요. 네. 오원춘과 박충봉 사건이 일어난 곳과 인접한 주택가입니다. 이곳에도 이렇게 비상벨이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눌러봤는데 불은 들어와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를 받은 비상벨은 지난해 수원시에만 110여 개, 10개당 1개꼴입니다. 고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얼마나 빨리 반응이 오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제센터입니다. 33초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빠르지가 않는 건가요? 누르면 안 되는 오랫동안 누르면 벨 소리가 오랫동안 나기 때문에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이들의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네, 이곳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이렇게 비상벨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 이 비상벨 설치의 높이를 한번 보면 170cm가 됩니다.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벨을 누르기가 힘이 듭니다. 비상벨 주변 환경도 문제입니다. CCTV가 설치된 이곳에도 저렇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 이 차가 전방을 가로막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와 파리가 많이 날리고 있는데요. 이 돌아서서 보니 이번에는 쓰레기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수거 장소로 쓰이는 곳에 비상벨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비상벨은 다행히 차나 쓰레기로 막혀 있지는 않은데 이런 난간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누르기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시선 컷으로 한번 잡아주실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여기에 비상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구조로 만드셨나요? 네, 그러면요 저희가 AS팀에게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 관제센터입니다. 현장에서 비상벨이 울리면 이곳 직원들이 응대를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이곳 직원들은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예산과 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도 일부 시에서는 지난 9년간 비상벨을 통한 위험이나 사고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상벨이 좀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신고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비상벨 설치에 드는 비용은 평균 50만 원. 경기도에서만 64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비상벨을 철거하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5개에 돼 있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고장 유무를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비상벨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되는 비상벨. 더 이상 예상 낭비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이런 주변 정리와 함께 신속한 보수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강신호입니다. It's too tight for me. Okay, what size do you want? I want to exchange it for a bigger size. 네, 정부 서울청사가 한 공무원 준비생에게 뚫려서 충격을 줬죠. 이 공시생은 친절하게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쉽게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도 이렇게 비밀번호를 적어둔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밀착카메라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문동의 한 대학가 일대입니다. 이 주변에 보시면 이처럼 원룸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원룸촌으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는 이 보안상의 이유로 이처럼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어락 바로 위에 벽면에 보시면 이렇게 매직으로 이 숫자와 특수 문자까지 적혀 있는데요. 그대로 도어락에 입력해 보니까 이처럼 문이 열립니다. 바로 옆 건물도 벽 이음새에 적힌 비밀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니 문이 열립니다. 또 다른 건물 역시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잠금장치도 설치되어 있지만 번호를 넣지 않아도 문이 열립니다. 잠금장치 전원을 아예 꺼놓은 겁니다. 이문동의 또 다른 건물 입구에도 이처럼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굳게 잠겨 있고요. 그런데 도어락 주변에 보시면 한 군데도 아니라 여러 군데에 이처럼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뒤쪽에도 적혀 있는데요. 비밀번호 숫자 앞에 보시면 한글로 열, 끝에는 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바로 도어락에서 비밀번호 누르기 전에 열쇠 버튼을 누르고 종을 누르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건 이곳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요거 적혀 있고 요거 다 적혀 있어요. 여기 싹 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네. 관리자분한테 여기 문 어떻게 따고 들어가냐고 했더니 밑에 써있지 않냐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이 일대 모두 비슷한 상황. 불안하긴 하죠. 아무래도 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보니까. 수색동에 있는 이곳도 건물 안과 또 밖에서 이처럼 어렵지 않게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건물 입구에서부터 얼굴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게 되지만 그 과정이 생략되는 겁니다.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빈 사무실을 털고 있는 50대 남성. 이 남성은 지문 자국이 남은 낡은 도어락을 노려 150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실제로 이런 곳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울 구로동의 한 빌라입니다. 이곳 잠금장치의 버튼을 자세히 보실까요? 이렇게 특정 번호 주변이 심하게 낡아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이곳도 이처럼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어서 이대로 누르면 문이 쉽게 열립니다. 거주자도 황당해합니다. 이 비밀번호가 맞나요? 네. 몰랐는데 누가 적어놓은 거지? 누군가 편의에 의해 적어놓았다는 겁니다.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걸 저희가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이 일대 역시 도어락에 설치된 건 모두 문을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나 배달원 역시 쉽게 도어락을 열고 들어갑니다.
수업 중이라 전화를 안 받잖아요. 우리가 아는 데를 다 이렇게 적어놓고. 하지만 이를 지워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워달란 말은 안 하던가요? 신경 안 써요. 그거 바꾸면 난리 나요, 여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입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미리 아예 들어가서 잠복을 있다든가 생활 속에 그 편리함이 우선되다 보니까 보안이라든가 생활 안전은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잠금 장치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 문제가 됐던 정부 서울청산의 사무실 앞입니다. 그런데 정부뿐만 아니라 내 집 앞 보안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뻥 뚫려 있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연입니다. 네, 서울의 지하철이나 공원 곳곳에 무료 휴대전화 충전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함부로 사용하고 망가뜨리는가 하면 고장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배터리와 맞바꾼 양심을 담아왔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스마트폰과 검은색 선을 연결하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연말부터 5, 6, 7, 8호선에 설치한 무료 충전소 겸 보조 배터리 대역입니다. 152개역에 설치된 충전소만 157대로 시민 편의를 위해 다른 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충전소를 찾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을 연결한 지 10분이 지났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충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배터리가 줄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무리하게 사용을 한 탓에 안쪽에서 선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선이 뜯어지거나 연결 부분이 망가진 곳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충전이 안 된다고 임시로 안내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CCTV가 촬영 중이라는 경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6개역 가운데 1개만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서울 시내 또 다른 역에 나와봤습니다. 이곳은 대학교 입구 쪽이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만 여기 있는 스마트폰 충전소도 선이 모두 끊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방전되기 전 충전소를 찾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리거나 보조 배터리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정도 동안 끊어졌어요. 충전기 멀쩡해도 꼽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철역 관계자들은 단속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 끊어진 거예요. 잡아당기니까. 자기가 핸드폰 들고 있는 방향이 틀리니까 이걸 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가늘가늘해요. 수리에 나선 업체도 관리가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나만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 좀 사용 못하게 악의적으로 행동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이거 관리하는 게 참 저희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충전소도 있습니다. 강서구는 등산 중에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이 없도록 2년 전 둘레길 5곳에 급속 충전기 6대를 설치했지만 작동하는 기계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려고 그러는데 안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구청장이 뭐 이거 되나 안 되나 그거까지 뭐 신경 쓰겠어?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한 산책로를 만들겠다던 말과 달리 밤중에 이용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곳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울시가 우수 창의 제안으로 선정해 3년 전부터 공원 등에 설치해놓은 이른바 쭉쭉빵빵 무료 충전소도 방치됐습니다. 뭐 학생들이 끼웠다가 막 잡아당기고 이러니까 그 어디 선이 떨어졌는가 봐요. 충전을 가서 직접 핸드폰, 스마트폰 가져가서는데 꽂아봐야지 아니까. 최신 스마트폰들이 배터리 일체형으로 나오면서 충전기에 대한 수요도 늘었습니다. 이런 요구에 맞게 무료 충전소를 설치한 의도는 좋았지만 방전된 양심과 부실한 관리 속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쓰질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이거 젊은이. 아니 젊은 사람이 방학 목표가 토익 점수 하나 올리는 건가? 네, 밀착 카메라의 박소연 기자가 전기차를 타고 수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엔진 소리도 없고 덜컹거림도 없고 그야말로 멋진 드라이브가 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전기가 떨어지면 끝이라는 것이죠. 충전소를 찾기도 어렵고 찾았어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보통 차량 뒤쪽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차를 보니까요, 특이하게도 앞쪽에 있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봤더니 충전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동그란 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기름이 아닌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오늘 하루 밀착 카메라가 이 차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차량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렸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 소음 없이 조용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여를 달린 뒤 가장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에 들어갔습니다. 충전 방식을 선택한 뒤 차량에 충전기를 꽂았지만 곧바로 작동을 멈춥니다. 충전을 시작한 지 0.2초 만에 충전이 완료됐다는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충전된 전력은 0. 아무래도 기계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래 걸려요? 수리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부품이 없어가지고 내일이나 다시 될 것 같아요. 결국 다른 충전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게 영통구에 있는 한 충전소입니다. 이곳으로부터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다행히 충전기가 제대로 작동했지만 충전을 완료하는데 35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운전자들이 부족한 충전소와 고장으로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강릉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왕복 갔다 온 시간이 23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충전기가 고장나 있는 데도 있고 충전기 위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점도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한 충전소에 가봤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라고 적힌 간판을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충전기는 사라진 채 바닥을 보니까요. 이렇게 충전기를 설치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시험을 갖다 놓고 아니면 철거할 거다 이렇게 말들이 많다가 결국에는 철거하는 쪽으로 이게 진행 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11월 달쯤. 환경부가 지난해 여름 일부 충전소를 폐쇄했지만 민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충전소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없습니다.
사후 관리라든지 민원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경로만 명확하면은 저희가 다 공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친환경 전기 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한 택시 회사는 차량 8대 가운데 4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짧은 주행거리에 비해 긴 충전 시간 때문입니다. 충전하는데 하루에 많이 하는 분들은 한 3시간 정도요. 10시간 일할 거면 한 2시간 일 더 해야죠. 회사 탄핵금 마치려면.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은 모두 337곳. 정부가 다음 달부터 충전소 이용을 유료화하기로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전기 충전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든가 어느 정도까지의 비용을 소비자들이 마음 편하게 지불할 수 있는지 고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부족하고 알 수 없는 고장도 잦다면 이용자가 안심하고 자동차를 탈 수 없겠죠. 말로만 친환경 할 게 아니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불편 없는 충전소 확대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입니다. But it's better to say, I have a meeting at 2 p.m. I have a meeting at 2 p.m. Excellent. 네, 정류장에 제대로 서지 않는 버스들 때문에 차도로 뛰어들어야 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그래서 일부 정류장에선 버스가 정차하기 쉽도록 도로 한 켠을 움푹 들어가게 한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졌을까요? 밀착카메라 박소영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역 사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은데요. 특히 퇴근 시간 이곳 주변 버스 정류장은 승하차 인원이 많기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정류장마다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버스가 빠른 속도로 정류장에 들어옵니다. 시민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도 서슴지 않습니다. 승차장이 짧아 비스듬히 멈춘 버스는 시민들을 도로 위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정류장에는 승객들이 가득하고 행인들은 순식간에 차도로 밀려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차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차가 들어오면은 좀 아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시설물에 가려져 버스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정류장도 있습니다. 파란 천막의 포장마차 여러 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버스 11대가 멈춰서는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사이마다 포장마차가 들어서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승객들이 설 자리는 좁아졌습니다. 한 승객은 아예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지금 내려가 계시는데 안 위험하세요? 안 보이니까. 오는 게 안 보이니까. 버스? 네. 관광버스가 불법 주정차하자 정류장은 더욱 혼잡스러워졌습니다. 승객들은 버스 사이를 뛰어다니고 승차장이 아닌 도로에서 줄지어 버스에 오릅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중간에 멈춰선 버스, 승차장 사이를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인도에 가까이 서질 않고 멀리 서는데 그 사이에 지금 택시가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결국은 버스를 그냥 보냈어요. 무서워가지고. 일부 정류장은 이를 보완했는데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이곳 버스 정류장은 조금 다릅니다. 보도 쪽으로 움푹 들어간 건데요. 이와 같은 버스 정류장을 버스 베이라고 합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승객들이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한 건데요. 어느새 이렇게 택시들이 차도를 점령했습니다. 버스가 도로에 멈춰서고 승객들이 차도에 내몰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지역 버스베이 16곳에서 버스를 지켜봤더니 제대로 버스베이를 이용한 비율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한 걸음 물러서 주세요. 이 버스 앞 유리창에는요, 이런 문구가 써 있는데요. 버스가 도착하면 타기 위해서 차도로 뛰어드는 승객들을 향한 경고 문구입니다. 취재진도 오늘 이 버스를 타고 승객들의 승차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정차하는 버스가 여러 대인데 이보다 버스베이 길이가 짧습니다. 더 불편합니다, 오히려.
반드시 가서 쓰기 때문에 주선화대 뒤에서도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는데 박스 안에만 들어가야 정차를 승객을 하차해주기 때문에 감속 차로 길이가 국내 규정은 50m 정도로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국토부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도 본선으로 재진입하는 게 어려우니까 버스베이에 완전 진입을 안 하고 최근 3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버스와 보행자 교통사고 1,900여 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정류장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 베이를 만들었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심야버스, 일명 올빼미 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가용이나 택시 외에는 교통수단이 없는 심야 시간에 운행하는 버스인데 버스마다 만차라고 합니다. 그만큼 잠 못 드는 서민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밀착카메라 박소연 기자가 올빼미 버스에 동승해봤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서울 강서구의 공영 차고지입니다. 정막을 깨는 시동 소리. 버스 한 대가 운행을 준비합니다. 심야버스 일명 올빼미 버스입니다. 제가 탄 N26 버스는요, 개화역에서 신내역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늦은 시각 버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심야버스에 올라 한번 동행해 보겠습니다. 서울 공항동 송정역 정거장에 이르자 승객 10여 명이 버스에 줄줄이 오릅니다. 통로에 빼곡히 들어선 승객들. 엉거주춤 손잡이를 잡아봅니다. 이 버스는 동대문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승객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요. 만원인 상태로 지금 1시간여 넘게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엔 양천구에서 노원구까지 왕복 90km를 운행하는 N61 버스에 올랐습니다. 일반 버스보다 운행거리가 2배 이상 길어 정거장 수가 170여 개나 됩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3시 39분입니다. 앉을 자리는 물론 서 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버스가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유로운 편이죠. 이 정도면. 손님이 많을 때는 진짜 갈라보는데. 청량리 환승센터입니다. 때마침 심야버스가 들어왔는데요. 심야버스 배차 시간은 약 40분 정도로 일반 버스보다 4배가량 깁니다. 20분간 기다렸단 말입니다. 심야버스가 활성화돼야만 우리 서민들은 더 좋다 이거죠. 행여 버스를 놓칠세라 헐레벌떡 뛰기도 합니다. 못 타셔! 얼마나 기다리셨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서울 도심을 달리는 올빼미 버스는 노선 8개가 운영 중인데 2년 만에 누적 승객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7,200여 명입니다. M버스를 타보지 않는 사람은 이 서울 시내 야간 상황을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고객을 찾는 대리운전기사. 면목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오더가 뜨면 오더 잡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대리운전 오더. 빌딩 청소에 나선 60대 남성. 가서 대청소는 48년생인데 그래도 영화에 그렇게 가가지고는 한 130만 원. 늦은 시각 퇴근하는 셀러리맨. 이 버스가 있어서 다행인 거죠. 늦은 시간에 다니니까. 잠에 취한 승객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종점 거의 다 왔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가세요.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몇 시에 끝나셨어요? 술 취한 승객 때문에 애를 먹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막 약간 행패비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온전히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12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서울 지역 버스 노선에서 심야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합니다.
뉴욕 42%, 홍콩 11%와 비교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 반발과 비용 등의 이유로 심야버스 노선 확대에 소극적입니다. 운행 차량이라든가 운행 횟수를 늘려서 시민들이 안전한 귀가 이 경제 활동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 필요하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마감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심야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입니다. 네, 날이 좀 풀리면서 공원 찾는 분들 많아졌죠. 그런데 요즘 한강공원에 가면 손쉽게 음료수 하나 사 먹기가 어렵습니다. 편의점 3곳 가운데 한 곳꼴로 영업을 멈춘 지 벌써 넉 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 옆으로 허름한 건물이 눈에 띕니다. 범죄 현장처럼 노란색 접근 금지 테이프를 겹겹이 두른 이곳은 영업을 중단한 편의점입니다. 8년 넘게 24시간 문을 열었던 이 편의점이 폐쇄된 건 지난해 연말입니다. 편의점 안에 있는 달력은 2016년 12월, 그러니까 이 매장이 폐쇄된 시점에 머물러 있는데요. 유리벽에는 이렇게 시설물 공사 관계로 영업을 잠정 중단합니다라는 경고장이 있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이쪽을 볼까요? 이 매장 안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매대와 청소도구로 보이는 물건들만 이렇게 나뒹굴고 있고 옆에는 편의점에서 사용한 식용유통이 있는데 들어보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운동하러 나왔다가 물이라도 사 마시려던 시민들은 황당해합니다. 가던 건 몰랐어요. 가다 보면 목마르고 이러잖아요. 쉬어가기도 하고 못하고 했는데. 한강공원에 편의점이 들어선 건 지난 2008년 서울시가 이른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던 때입니다. 한강에서 간이매점을 운영해오던 상인단체 등 3곳과 편의점 사업권 계약을 맺으면서 매장 건설 비용은 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서울시는 8년 동안 임차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세는 또 2016년 2월과 5월 계약 종료와 함께 매점 소유권이 서울시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인단체와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매점을 넘기라는 서울시의 싸움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편의점 영업은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곳은 한강공원 내 편의점 29곳 가운데 12곳으로 3분의 1이 넘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은 서울시에 귀속이 된다. 그것을 이행을 안 하니까. 손익이 안 넘어서 연장해달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근데 서울시에서 그걸 안 돼서 서울시에서 강제 입법이 들어오니까 저희. 이곳을 벗어나 주변의 다른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면 고속화도로를 지나야 되는데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육교나 지하 통로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5월쯤 매점을 다시 열 계획이지만 아직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작업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을 닫은 편의점들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최소 2-3달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힘들 수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결국 당분간 불편함은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Hi, Mina. How was your concert yesterday? It was a lot of fun. 코레일이 KTX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열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해서 젊은 층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필요한 열차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밀착 카메라 강신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틀 있고 이제 여수 하루 있고 그 다음에 순천 갔다가 부산. 전주, 여수, 순천, 부산. 열차를 탄 승객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열차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독 열차를 타자마자 이 열차 카페 칸으로 몰려드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입석 승객들의 좌석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코레일이 방학을 맞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네일로 티켓을 판매하면서 카페 칸 몰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네일로 티켓을 구매하면 전국의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입석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네일로가 26이 끝이었잖아요. 근데 28살로 이제 늘어나면서 저도 이제 기회가 생긴 거죠. 올해부터 이용 가능 연령도 25세에서 28세로 높였습니다. 이 열차 칸에는 유료 안마 의자도 있고요.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있지만 입석객들이 여기까지 이용하다 보니 이렇게 아예 문을 잠가 놨습니다. 반대로 편의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들어가야 하는 승객도 있습니다. 자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여기 이렇게 입구에 앉아 계시면 일어나서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식당 칸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 정작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래방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 칸 운영자는 울상입니다.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한 번씩 우리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언제 가는 걸 봐요. 일어나시라, 못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됐다 그냥 가버리면 저희는 영업을 못하잖아요. 소화기를 가리고 휴지통 사용도 어렵습니다. 애정행각으로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합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너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진한 애정행각을 하니까 아이들 보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입석 승객들이 열차 칸마다 분산이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붐비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나가기가 힘든지 제가 한번 직접 지나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차 한 칸과 통로 두 곳을 지나는데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라는 말을 20번 가까이 했습니다.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아이가 함께 같이 다니는데 통로 이용에 너무나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입석 정원이 몇 명 정도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드네요. 상황이 이렇지만 코레일은 지난 주말부터 네일로 티켓 가격을 오히려 반값으로 낮췄습니다. 통로에 앉아있을 자리도 없고 여기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네. 앉아있을 데가 없으니까 답답해도 있어요 지금. 승차권을 확인해야 하는 승무원들의 업무도 대폭 늘었습니다. 제가 이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거기도 그래. 그래도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벌써 사장이 계시고. 코레일은 뒤늦게 증차 계획 등을 꺼내들었지만 역부족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가능한 지금 모든 수송역, 일반 열차의 모든 수송역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즐겁고 신나는 추억으로 가득 차야 할 기차 여행이 코레일의 미숙한 운영으로 일반 승객과 입석 승객 모두에게 씁쓸한 기억만 남기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강신우입니다. It's too tight for me. Okay, what size do you want? I want to exchange it for a bigger size. 너무 잘했네. 어제 오늘 기록적인 추위보다 무위를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당이 없을까봐 걱정하는 인력시장의 노동자들인데요. 스스로를 하루살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하루를 안지현 기자가 밀착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서울 남구로역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력시장이 형성되는 남고로역 주변입니다. 이 현재 시각은 새벽 4시 40분, 영하 1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주변을 살펴보시면 벌써부터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자리를 잡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모자에 복면까지 쓴 채 저마다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는 건가요? 여기. 장법이죠. 얘는 이게 옆에 있는데. 더럽잖아요. 이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건 이 일대 형성된 직업소개소 때문입니다. 구로구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만 155개에 이릅니다. 겨울에는 좀 일이 많이 떨어져요. 100명 나왔다면 한 3분의 1밖에 못 나간다고, 겨울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동포들도 한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 절에 한 3일 할까? 그래 하루하루 지내는데 노가리칸이 불쌍하죠. 빵 가져가세요. 무료로 나눠주는 빵은 10분도 되지 않아 동났습니다. 이마저도 주변 상인들 민원으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일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 배식을 했었거든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 현재 시각은 새벽 5시, 이 거리에는 이처럼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기능별로 위치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제 뒤로는 철근 노동자들이, 또 길 건너편은 목수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일자리를 잡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건설업자는 부족한 공사 인원을 채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한 3명만 구하면 돼요. 신분증 안 잡힐 때 있죠. 나 다 했지. 안 챙기는 거 바로 저기 따로. 건설 현장 수요에 따라 희비는 엇갈립니다. 오늘 일자리 못 구하신 거예요? 먹을 일이 없어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내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을 못하고 집 들어갈 때는 그 기분은 그렇죠. 현재 이분들은 일자리가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이 차를 타고 인천의 건설 현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다른 인부들과 함께 직접 50분간 운전해서 도착한 건설 현장. 각자 가지고 온 작업복부터 갈아입고 아침을 먹습니다. 또 다른 건설 현장.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안에는 10명 가까운 일용직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더라도 공사장 내부는 좁고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근을 자르고 못질도 합니다. 무엇보다 추위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다 뚫려 있는 데서 공사를 하니까 바람 불어서 추운 게 가장 힘듭니다. 추워도 나와서 일을 해야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후 5시 반, 구로구 인력시장에는 또 한 차례 차들이 몰립니다. 일을 마친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업소개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자재 정리를 하고 받은 일당은 10만 원. 일당이요? 10만 원. 소개 수수료와 차비를 빼면 그보다 적은 돈이 남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퇴근 시간하고 점심시간하고 점심시간 제일 행복한 시간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8시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받은 일당입니다. 이들은 이 돈으로 하루 종일 언손을 녹여가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연입니다. 기름값이 또 올랐대. 미세먼지는 또 어떻고. 걱정 마. 이제 세상이 바뀔 거야. 아빠다. 얘들아 타봐. 우와. 이제 볼트의 시대. 쉐보레 볼트 EV. $500. 누구한테는 껌값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구한테는 생계를 위한 절박한 동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500원 동전을 받기 위해 매일같이 새벽차를 타고 거리로 나서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동전 한 잎을 위한 순례길.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우리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데요. 밀착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오전 7시 반, 서울 이천동의 한 성당입니다. 노인들이 성당 앞에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받고 황급히 떠나는 이들. 각자 손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성당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이렇게 행렬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어딜 가시나 했더니 300여 미터 떨어진 이촌역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뒤쫓아 가보겠습니다. 내정거장을 지나 도착한 곳은 서울 반포동의 한 공원입니다. 총 끄트머리에서 사는데 여기 올라오면 새벽 탁탁하고. 지금 시각은 8시 반입니다. 9시 반부터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아직 1시간여가량 남았는데요.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긴 줄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요. 이렇게 바닥에 박스와 신문지 등을 깔고 여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리 잡기 경쟁이 치열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노인 2명이 서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경찰하면 안 되냐? 아니, 나 신고해야지. 분이 풀리지 않은 노인은 큰 소리를 칩니다. 네가 아직 욕을 하고 있지? 왜 이랬어? 왜 아직 욕을 하고 있지? 딴데 가려고 하니까 빨리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뭔 얘기시냐고 맨 딴 데로 하고 말이야. 매주 목요일마다 종교시설 3곳에서 500원씩 모두 1,500원과 먹을거리를 나눠줍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동전을 나눠주기 시작한 게 벌써 20년이 흘렀고 대상자도 실직자에서 노년층으로 이동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면 커피 한 잔씩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자판기 커피값을 주기 시작하고 또다시 노인들은 500원을 주는 곳을 찾아 뿔뿔이 흩어집니다. 신촌, 이대, 아현동, 서대문, 연신내. 액수는 1,000만 원 달리지. 능력 38,000원. 노인들에게 이른바 짤짤이 순례길로 불립니다. 길을 나선 사연은 절실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돼요. 그걸로 방세 내는 거예요. 얘는 좀 망설여지지 않으셨어요? 여기런데 500원 받으려고 나오시는데. 안 망설였죠. 왜요? 아, 다급하니까 한 푼이라도 1,000원, 2,000원 모아서 병원 가고 약값 들이하고 또 밥만 먹은 게 그냥 서자부터 두부라도 한 번 사다 서 88살인 한 할머니는 장애가 있는 21살 손자와 거리에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손자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가서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얘 어머니는 지금 부천 하장터에서 하장하고 거기다가 그 낙포땅에 있는데 지금. 할머니와 손자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교시설 4곳을 돌며 6,000원을 벌었습니다. 전기와 수도 사용료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집이가 딱 25,000원 있길래 그거 채워주려고 오는 거야. 3만 원 줘야죠. 한 달 수입은 노령연금과 손자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 등 42만 원이 전부입니다. 매일 한 끼 드시는 거예요? 점심 한 때. 밖에서? 네, 그건 청량이나. 아까 교회에서 준 빵이나 먹고 살고 그냥 그래요.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665만여 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생계의 책임 이런 것들을 개인한테 미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돼요. 500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판기에서 캔 음료 하나 뽑아 마실 수 없을 돈입니다. 추운 겨울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노년의 순례길은 우리 사회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입니다.